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JYP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제 소개. 안녕하세요. 평소에 부영역 영상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방송 듣기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일본 지자체에서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일본 국내 제조업 회사로 이직해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후에는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직해서 4년 정도 재직 중입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신차를 구입해서 3년간 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첨부 사진은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탔던 혼다 피트라는 차량으로 1.3L 소형 해치백입니다. 가격은 등록 취득세 포함 2,100만원 정도였습니다. 2. 사연 주제. 일본에서도 생활해보고 한국에서도 생활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크고 비싼 차를 많이 타는가에 대해 제 생각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1. 자동차는 과시수단.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이동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과시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한테 나는 잘나가는 사람이라고 과시하거나 아니면 여자한테 잘 보이는 게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독삼사나 제네시스를 무리해서 뽑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교통환경. 한국에 있으면서 회여차도 몰아보고 지방 내려가서 부모님 차도 몰아보고 렌트해서 차를 몰아보면 확실히 작은 차를 타면 많이 피곤합니다. 차로 변경할 때 잘 안 끼워주고 이유 없이 클락션도 자주 누르는 거 느낍니다. 아마 이런 교통환경 때문에 큰 차를 뽑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상품성 낮은 경차, 소형차. 우리나라에서 경차, 소형차가 안 팔린 이유는 경차, 소형차의 가격 메리트가 낮다는 점과 경차 특유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차 하면 레이, 모닝, 캐스퍼인데 모두 4단 변속 기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주 오래전에 개발된 엔진들이 들어가서 연비도 소형에서 준준형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고 낮은 출력 플러스 4단 변속기 때문에 운전할 때 많이 답답합니다. 여기에 가격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상위 트립에 옵션 몇 개 넣으면 모닝도 2천만원 가까이 하고 캐스퍼는 2,300만원에 육박합니다. 결국 이 돈 주고 경차를 사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고 결국 위급 모델로 넘어가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형차는 가격이 2천만원대 중반에 시작하지만 사실상 필수 옵션만 넣어도 3천만원 가까이 하고 상위 트림 선택하면 3천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상품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가성비는 좋지 않아서 그냥 400에서 500만원 더 주고 위급이 스포티지, 투싼으로 넘어가게 만든다고 봅니다. 실제로 소형 SUV나 준용 SUV 차량 판매 수리가 높은 건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차를 사려고 견적을 내보니 세상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소형 해치백은 기본 가격이 1,700에서 1,800만원 정도, 소형 SUV는 2천만원대 초반이고 여기에 옵션 몇 개 넣으면 2천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차를 뽑을 수 있는데 국내 소형차는 너무 비싸게 느껴집니다. 물론 일본 소형차도 상위 트림 플러스 하이브리드 넣으면 3천만원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2천만원대 중후반에서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형차도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옵션 피업 팔기만 안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본인은 일단 카푸어가 아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한다 이 말이네요. 일본은 경차의 도시죠.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중형 세단도 보기 힘들어요.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중형 세단을 단종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도요타 이제 캠리하고 이제 혼다 어코드 그리고 렉서스 ES300H 우리나라에서는 좀 있어요, 여러분. 300H는 흔하게 보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안 보여요. 일본 그 자기들 나라에서는 안 보입니다. 왜냐? 안 팔리니까. 안 팔려요. 제가 알기로 일본은 자동차 판매량 1등에 10분까지 전부 다 경차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경차. 경차의 도시죠, 여러분. 근데 일본 사람들이 경차를 좋아서 탄다기보다는 경차밖에 탈 수 없게끔 좀 시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큰 차 타고 싶어요. 큰 차 타고 싶지만 못한 이유가 일단 일본 사람들 서민들이 벌이가 안 좋아요. 일본도 서민들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예, 우리나라가 낮다고 할 수 있을 정도야. 예. 일본은 세금 많이 뗍니다.
님도 아시겠지만 일본 세금 진짜 많이 떼요. 우리나라는 양반이야. 우리나라 세금 많이 뗀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명함 못 냅니다. 일본에 비하면 양반이. 일본 서민들 300도 못 보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렇죠? 일본 중소기업 다니면 월급 많이 안 많아요. 안 많습니다. 일본에서 세금 떼고 300이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엄청 많이 버는 겁니다. 일본 서민들 기준으로. 예. 일본 거기다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임금 상승이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 그래도 거의 종신고용 해주는 걸 많이 있잖아요. 단점은 임금 상승이 극히 낮아.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세단을 뽑을 수가 없어요. 뽑으면 생계 유지가 안 돼. 이것저것 나가는 거 다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정도 돈을 벌고 앞으로 벌어봤자 많이 못 버는데 여기서 내가 비싼 차를 뽑으면 과연 우리 가족들 생계 유지가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가지고 차고지 사이즈가 이제 작으면 이제 그런 세단 같은 차 못 사잖아요. 이게. 네. 일본도 집이 작다 보니까 차고지가 있어도 그 차고지 사이즈를 또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차고지 사이즈가 세단이 못 들어가면 못 산다는 거죠. 돈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일본하고 정반대네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과시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한국, 중국밖에 없어.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야. 예. 미국도 보면 오래된 차들 많이 굴러댕기거든요. 2000년대 중후반때 많이 굴러댕겨요. 그만큼 고장이 안 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2000년대 중후반 차가 잘 안 보여, 이게. 아, 진짜요? 와. 철저하게 하는 거 보네, 철저하게. 야. 아, 님도 하셨구나. 저 차 구입할 때. 경찰에 와가지고 주차 측정해가지고 차 사이즈 다 재가지고. 야. 만약에 차 사이즈가 작으면 차 못 사겠네, 이게. 돈 있어도 못 사겠네. 와. 1번, 2번, 3번 있는데, 예. 1번이 크죠? 1번이. 1번이 커요. 예. 과시수단.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말이냐면, 뭐 JYP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런 사람도 많이 생겼죠. 내가 집도 못 사는데, 그럴 거면 차라도 좀 좋은 거 끄자. 이런 마인드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인드를 팽배하냐면 님도 공감할 거예요. 요즘에 남자분들도 보면 상태가 안 좋은 게 어디 돈을 모아서 그래도 나이 먹고 좀 돈 걱정 덜 하고 살겠다. 아니면 뭐 변들이라도 아파트나 빌라 있으면 좀 사가지고 내 주거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런 거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집 투자 가치 없으면 내가 뭐하러 집을 뭐 무리해 사냐. 그리고 어차피 내가 뭐 결혼도 할 거 아닌데 그럼 차라도 좋은 거 끄자. 차라도 폼나는 거 끄자. 이런 마인드 좀 변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좋아가지고 차를 뽑는 게 아니라 할부로 줘요, 할부로. 할부로. 그러니까 차를 사는 거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 좀 무리해서 차를 이제 큰 걸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보면 얘네들 벌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얘네 집 잘 사는 거 아닌데 차를 무리해서 끄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차 이거 얼마 주고 샀냐? 야, 이거 소렌토 이거 하이브리드 비싼데? 얼마 안 주고 샀어. 얼마? 이거 4,700? 그 7號線까지 하면 5천만 원? 야, 엄청 비싸잖아. 아, 괜찮아. 내 집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많아. 또 그럼 어떻게 구매했어? 선수금 넣었어? 아니? 뭐 어떻게 해서 구매하는 거야? 아, 프라브로 샀지. 야, 미쳤어? 야, 프라브면 돈이 얼만데? 아, 괜찮아. 달에 한 85만 원 내면 돼. 야, 그 60개월 내야 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야, 기름값도 나가잖아. 야, 돈 나갈 때 차밖에 없냐고. 아, 괜찮아. 어차피 뭐 저축 안 하고 그냥 버는 돈으로 적당히 유지하고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니까.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 이게. 우리나라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자동차 판매 1등이 소렌토입니다. 소렌토가 한 2년째 1등이에요, 2년째. 예. 부동 1등이야, 부동 1등. 소렌토가. 소렌토 비싼 차 아닙니까? 비싼 차.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가 좋은 차인데 가격대가 나가는 차예요. 소렌토 풀옵션이 한 5,500 정도 하거든요. 하이브리드로 붙게 되면 4,000 중반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길가에 돌아다니는 소렌토 보시면 다 보면 그 트렁크 밑에 보시면 뭐라 적혀있냐면 HEV에 적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다 그게 적혀 있어요. 웬만하면 하부모드 뽑는다는 거지. 그 2등이 이제 카니발. 카니발도 비싸거든요. 카니발도 깡통으로 사도 3천만 원, 3,700 정도 되고
옵션 추가 칠 거니까 한 4천 중반은 주고 산다고 치고, 만약에 리무진 버전, 관작 달린 버전 사게 되면 6천만 원 넘고. 돈이 많지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미래 대비 안 하고 산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더 허세에 좀 목을 매는 것 같아. 교통환경. 좀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보면 이제 차를 적은 거 보면 약간 무시하죠. 무시하거나 아니면 안 비켜주는 게 있죠. 우리나라가 보면 약간 차 가지고 약간 좀 작은 차 보면 약간 좀 추월하고 일부러 좀 무시하고 그런 것도 있어. 잘 안 비켜주고. 그리고 위협 운전하고. 차가 작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내가 만약에 뭐 좀 먼저 갔다고 하면 이제 보복 운전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이제 큰 차 모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차피 차 운전하면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 썬팅 안 맞잖아요. 예. 근데 차가 작으면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운전 매너가 좀 안 좋다는 얘기겠죠. 다르게 말하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2024년 전체 판매량 보시면 2024년 1등이 소렌토가 94,000대예요. 94,000. 94,500이에요. 2등이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이 82,000이에요. 82,000. 그러니까 작년 한 해. 한 달 기준이에요. 한 달. 다나와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3등이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신형. 그게 77,000이에요. 4등이 그랜저. 그랜저 이제 GN7. 그게 71,700인가 그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차들, 가격대가 나가는 차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말 뭐 능력이 좋은 사람들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이 부족한데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형차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너무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큰 차를 팔아야 돈이 됩니다. 큰 차를 팔아야. 집도 그런 거잖아. 작은 집보다 큰 집을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이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닝은요 15,000대입니다. 모닝 밑에 있어요. 작년 자동차 판매량 보시면 산타페가 77,000이고 이제 카니발이 82,700인데 모닝은 15,000대예요. 레이가 2만인가 그래요. 상대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 참고로 작년 G80 판매량이 45,000이에요. GV80이 한 48,000인가 그래요. 둘이가 거의 한 10만이야. 근데 모닝이 15,000이에요. 모닝이. 모닝이 나쁜 차가 아닌데. 근데 보통 경차가 보면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차를 타면 좀 안 좋게 보니까 이미지상으로 경차를 보면 남자가 좀 쫌생이 같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좀 차를 경차에 사는 거 주저하는 것 같아요. 경차라는 이미지가 약간 그렇잖아 이게. 경차에 사는 남자가 좀 쪼잔해 보이고 뭔가 좀 집이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근데 자동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밑바탕에 깔다 보니까 이 국민성이 변하지 않는 거야. 아니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이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 집안이 잘 사는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이걸 단연 짓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카포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일단 남자들은 좋은 차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돈 좀 버나 보다 이렇게 단정지어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잘 몰라도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건 판단할 수 없어. 그건 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차를 보면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사업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단정지어 판단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일본은 그런 게 없잖아. 일본은 경찰을 못 알아. 그냥 뭐 자기가 경찰을 못 나보다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 이게. 단나라 마찬가지야. 단나라. 유럽 같은 나라 오히려 해치백 인기 많아. 해치백 같은 차가. 그냥 차는 굴러가게 하면 끝나는 거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거든.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편협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일본을 가잖아. 그럼 왕따 당이 딱 좋아 이게. 그 사람도 우리를 약간 더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JYP님 일본 가가지고 아니 왜 여기는 뭐 큰 차들이 안 타리는 거야?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리는 다 그냥 경차 모르는데 왜 여기서 막 세단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약간 좀 이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당연한데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대받는 차 있잖아요. 쉐보레 차. 미국 가면 잘 팔립니다. 잘 팔려.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인기 많은 트레버스 같은 모델이 미국 가면 산타페나 센서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둘 다 합쳐도 그 한 대 못 이겨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가다 가면 포드 익스플로러가 거의 뭐 미국에서는 미국 산타페야. 미국 산타페. 우리나라에서 천대받는 모델이 있죠. 그 도요타 라브4 있죠. 라브4. 라브4나 이제 혼다의 CRV. 이게 미국 가면요 우리나라 차 씹어 먹습니다. 그 두 개 판매량 80만 대야. 연간 판매량이. 우리나라 국산차 한 5대 갖다 붙여도 못 이겨요 이게. 미국에서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막 소니타 예뻐 보인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 전혀 관심도 안 가져 이게. 이게 디자인하는 게 좀 그런 게 있잖아.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고 전 세계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는데 약간 한국의 차의 디자인은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보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 판매량이랑 좀 북미 판매량 보면 약간 좀 상반돼요. 많이 상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모델인데 외국 가니까 개차반이네.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뭐냐면 이 경차를 타면 이 경찰이 일부러 난 그렇게 만들어서 생각하냐면 엔진 출력이 약해요. 엔진 출력이. 그러니까 경찰을 타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출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 밟으면 쭉 안 나가죠 이게. 쭉 안 나가. 짐이 없는 데도 쭉 못 나가 이게. 경찰을 또 뒤에 사람 태우면 거의 느리목 거북이야. 그냥 지나가는 차 이렇게 다 보고 가야 돼. 그리고 신호도 많이 잡히고.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한 것도 있어요. 왜 경찰 타면 그냥 차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슉슉 지나가죠 이게. 나도 좀 밟고 가고 싶은데 밟고 갈 수가 없어. 경찰 엔진 출력장. 이게 가속이 안 붙다 보니까 맞잖아요. 가속이 안 붙거든요 이게. 네. 그럼 근데 옆에 차들이 막 세단이 슉슉 지나가면 열받는단 말이야 이게. 맞잖아요. 약간 슉슉 막 그냥 제끼고 가면 짜증나죠 이게. 나도 저렇게 밟고 싶은데 그 엔진 출력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특히 뭐 뒷자리 옆자리 짐 실어버리면 사람 태워버리면 더 못 나가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조소 다닐 때 같이 일하는 형이 스파크를 몰았거든요. 스파크를. 근데 그때 저희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퇴근할 때 그 형 차를 얻어 탔어요. 퇴근할 때. 4명을 탔어요. 스파크 4명. 남자 4명이 탔어. 건장 남자 4명이. 와, 안 가더라고요. 안 가. 이게 오르막이 되니까 천천히 올라가. 그래서 막 차들이 여기 슉슉 막 다 지나가 이게. 직선주는 괜찮은데 여기 경사가 있다 오르막이 되면 천천히 올라가거나 이게 가속이 늦게 붙어요. 이게 시내 주행할 때는 못 느끼는데 이제 장거리 운행하면 확 느껴요 이게. 뭐 경차를 타건 뭐 SUV를 타건 문제 없는데 저는 자기한테 맞는 차를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가 정말 필요한지 난 의문이야. 자기 자신은 평가받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좋아하는. 그렇죠. 내로남불이 심하죠.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보면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 유튜버도 평가하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하지. 정작 자기가 이렇게 평가 대상이 받는 거는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남을 손가락질 하는 거 좋아하죠. 정작 자기가 손가락질 받는 거 엄청 싫어하죠. 예. 참 웃기게 그런 거야. 점점 사람들이 좀 감각이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뭐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좋은데 좋은 차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그런 거야. 자기현 씨가 타협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일본은 어느 정도 메탄지를 잘 압니다. 메탄지 잘해가지고 내가 이 벌이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보는데 그러면 차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차를 사자.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 우리나라는 그걸 못 받아들이죠 이게. 예,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웃긴 게 현기차 아니고 다른 브랜드 타면 이제 그 르상쉐라고 하죠. 르노 삼성 쉐보레 그거 타면 또 이상하게 봐. 야 그 차 왜 타냐? 그 차 뭐 고장 나면 수리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차 뭐 중고로 판 똥값인데 알고 있지. 아니 근데 쉐보레 나쁘지 않아 여러분. 쉐보레 나쁘지 않습니다. 오래 몰 거면 쭉 몰 거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자주 바꾸잖아요. 이게 차를 보통 사람들이 차 몇 년 몰다가 되팔아서 다른 차 넘어간다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쉐보레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몇 년 타다가 다시 팔아버리면 잘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똥값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현기차만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는 안 가지고 있는 문화가 보통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한번 차 몰면 그냥 쭉 몬단 말이에요. 그냥 안 바꾸고 맞죠? 안 바꾸고 쭉 몬단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거든. 미국도 차를 쭉 몰아요. 그 옛날 차 많이 몰고 다닌다 옛날 차.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한 3년 4년 몰았다가 아 질린다. 신차 나왔네. 그럼 팔고 바꾸자. 이런 식이야. 지금 신차를 모은 사람들도 한 4, 5년 지나잖아. 그러면 아 이 차 몰 만큼 몰랐어. 이제 구형이야. 신형 나왔네? 풀체인지네? 간신 가네? 그럼 이거 팔고 남은 돈으로 돈 보태가지고 또 사자. 이런 마인드예요. 스마트폰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도 아이폰 많이 쓰잖아. 외국 가면 아이폰 많이 쓰죠. 근데 아이폰 써도 옛날 모델 많이 쓰죠. 옛날 모델. 우리나라처럼 막 최신형 모델 금방 바꾸고 하는 나라가 없어, 여러분. 2년 쓰면 약정 지났으니까 또 바꿔야겠다. 이런 나라가 없어, 여러분. 주기적으로 바꾼 나라가 없다니까. 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 가더라도 아이폰 XS나 11, 12 쓰는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우리나라 이거 쓰면 야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쓰냐 이런 말 하잖아. 쓴다니까요. 왜냐면 아직 고장 안 났잖아. 고장 안 났잖아.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화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메신저나 카톡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가능하잖아. 우리나라 무슨 뭐 옛날 폰은 화질이 꾸리고 뭐 배터리 성능이 어떠고 돌아가잖아 이게. 고장 안 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세상에 많이 따져요. 뭐 요즘에 뭐 광각이 어떻고 무슨 뭐 화질이 어떻고 배열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어플이 어떻고 세상이 파고 들어가잖아. 생각해봐. 자동차도 생각해봐. 자동차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고 안 나고 고장 안 나가면 괜찮은 거야. 괜찮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인테리어 어떻고 차 인테리어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 차 인테리어 따진 나라가 몇 군데 없어 여러분. 몇 군데 없다니까. 차에서 먹고 자고 다 할까요 여러분? 차라는 게 우리가 하루 살면서 얼마나 있는 공간이라고. 맞잖아 여러분. 뭐 차에 뭐 살림 차릴 겁니까? 뭐 차가 아파트야? 인테리어 따지고. 아니 내비라는 것도 그냥 뭐 잘 위치 잘 추적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 차에서 뭐 우리가 살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승차감은 좋고 고장 안 나고 연비 잘 나오고 급발진 안 하고 이거만 하면 되는 거지 맞잖아. 뭘 바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차에 뭐 요즘 뭐 인테리어가 구리네 뭐 디스플레이가 작네. 좀 이상하다니까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상해 여러분. 차량이 기본적으로 고장 안 나고 연비 좋으면 장땡이잖아. 그걸 가장 충실히 지키는 차가 일본 차거든. 일본 차가 고장 안 나고 연비 좋고. 우리나라 연비가 좋긴 한데 아직 일본 차만큼 아니지. 그리고 그런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이제 엄청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나 그 생각 들어. 이게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아파트도 우리나라 보면 이것저것 많이 따지잖아. 아니 집은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집은 그냥 빗물 안 새고 누수 안 되고 한신문 잘 내려가고 층간소음 없고 이 장땡이라니까. 난 옛날 아파트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옛날 아파트는 방이 넓어요. 요즘 아파트 방 좁아. 에어컨 없다. 그럼 달면 되잖아. 그럼 에어컨 없자 물러 달면 되잖아. 몇십만 주고 달면 되잖아. 무슨 나는 웃긴 게 요즘 아파트 보면 무슨 드레스는 크게 만들고 방 한 칸처럼 만들어가지고 맞잖아요. 차라리 그 공간 줄이고 방을 넓게 만드든가 방만 집동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안방도 별로 안 크더만 보니까. 근데 흡수도 과장을 하더라고 요즘 보면. 나 그런 거 정말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 보면 우리나라 보면 시속보다는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집착을 한단 말이야. 이게 보면 세상에 다 들어가 있거나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어. 어차피 들어가면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이게 맞잖아요. 집이라는 게 튼튼하면 장땡이지. 튼튼하면. 입지가 어떻고 아니면 뭐 인프라가 어떻고 어차피 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일본차 최고 장점은 실용성이죠. 쓸데없는 인테리어 옵션 다 빼고 싸게 팜. 차는 이동수단일 뿐.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보통 일본차 많이 까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까는 게 뭐 인테리어가 많이 꾸리다. 여기는 뭐 핸들봉도 옛날식이다. 아직도 가죽 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까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 다른 건 깔 게 없다는 거잖아. 다른 게 깔 게 없으니까 그걸로 까는 거잖아. 그 극찬이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보통 제가 그런 장철 리뷰 유튜브도 보면 보통 까는 게 뭐냐 하면 렉서스는 뭐 차는 다 좋은데 외장이 꾸리다. 아이스 디스플레이가 옛날식이다. 다이얼식이다. 버튼식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거 말고는 깔 게 없다는 거 아니야? 그건 조용한 그 말이고 맞잖아요. 오히려 난 버튼 누르기 더 좋은데 터치감 있고 터치는 이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아직 뭔가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왜 깔 게 없으니 그걸로 까는 거잖아. 차의 기본적인 어떤 안정성이나 주행감, 연비는 깔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맞잖아. 아무리 인테리어 좋고 뭐 디스플레이 크고 하면 뭐해. 연비 개똥이고 주행감 떨어지고 고장 잘 나고 이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아무리 신축 들어갔다 하더라도 누수 심하고 층간소음 심하고 부시공사 심하고 그러면 신축 들어가서 무슨 소용있냐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차는 내가 능력이 될 때 필요할 때 사는 거지 누구한테 잘 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점점 이상한 거니까 그러니까 JYP님 한국이 좀 많이 이상하다는 느낌 많이 갔죠. 차를 구입한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직 뭐 벌이도 많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직 내가 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이 무턱대고 지는 사람한테 많이 생겼죠 이게. 그만큼 거친에 나왔던 허세에 집착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사람들 중에 좀 개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개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좋은 차 몬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좋은 차 몬다고 우리 그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차는 정작 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지 차를 충분히 차를 끌만 할 정도로 내가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따져보고 사야 됩니다. 어차피 차는 내가 감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절대 남들이 몬다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결국 구입하시면 안 돼요. 차를 구입한 순간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고생 시작이야. 지금 차를 이제 겁도 없이 풀어버리 지는 사람들은 고생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차값을 다 갚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좋은 차 몬다고 부러워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을 달고 있는 거야. 이번 달 할부금 유지비 어떡하지? 나 요즘에 사정 안 좋은데. 어? 이번 달에 지금 방세랑 이거 나갈 거 많은데 이거 못 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달고 있는 거야. 막상 차를 모르는 사람들. 썬팅돼서 안 보일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도 내실을 키우시고 이 거칠에 집착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예. 개념을 챙기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보내신 JYP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